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로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전국이 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방송 로포커스 검수완박 특집 그 세 번째. 오늘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을 역임한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와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검사를 역임하신 박재평 충북대 로스쿨 교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검수완박 이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검찰 지휘부가 줄사퇴를 하는 좀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이후 국민의힘이 중재안에서 공직선거나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재논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 통과가 된 건데 박 의장 합의안 먼저 좀 이거 어떻게 내용 보시는지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문제점이 너무 많은 이제 법률이 아니라서 네.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좀 더 고민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기본 법률인데 이것을 법치주의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 등 일부가 모여가지고 네. 순식간에 이제 칼로 무자르듯이 네. 입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보면은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국가기관이나 네. 관련 실무 전문가나 그리고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절차는 물론이고 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 청취 등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 절차가 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네.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 네. 이러한 절차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법률안 내지는 중재안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이제 저도 지금은 검찰을 떠나서 네.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구성원이었었고 네. 또 검찰이 정치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뭐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었던 네. 사람이었었기도 했고 법무부에 근무했었던 사람이기도 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네. 일단 이런 검찰개혁 논의가 나오는 게 되게 안타깝고 네. 또 검찰개혁 논의 끝에 이렇게 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겠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안타깝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검찰개혁 논의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정치검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검찰이 정치적이다,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 네 편, 내 편을 구별해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수사하고 내 편은 봐준다.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출발점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검찰이 이런 수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가? 네. 아니면 검찰이 수사 권한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네. 수사 권한을 잘못 쓰고 있는 거, 남용하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크게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검찰에 준 권한을 걷어들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마치 그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입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선진국을 보면 검사의 수사권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되게 독특한 법제를 갖추겠다는 건데 이런 법제를 갖추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거고요. 네. 이런 게 전제되지 않고 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하기 전에 개혁을 종결해야 된다. 이거는 되게 전 황당한 생각이라고 하고 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고 그냥 답은 정해져 있고 검찰은 나쁜 조직이니까 권한은 뺏어야 하고 약간 그 방향을 정해놓고 무조건 몰아붙이는 듯한 이런 것이 더군다나 온 국민에게 관련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에 관한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좀 비판적인 입장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나 학계, 뭐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진보 성향의 뭐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 이런 변호사 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좀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이제 검수완박이 이제 시행이 되면 이 장점과 단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변호사님께서 이번 예. 뭐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인 측면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작동 가능한가라는 측면하고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아이디어적인 측면으로 검찰의 권한을 박탈해버리면 검찰이 뭐 정치 검찰처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검찰권이 남용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보다 수사권이 중립적으로 잘 행사될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이런 거를 검수완박의 장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거는 그냥 좋은 생각일 뿐이고요. 네. 실제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수완박의 단점이 되겠죠. 네.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사를 해서 기소할지 말지 판단을 다 준비를 해놓고 기소는 다른 사람이 판단해라. 이건 뭐랑 똑같냐면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국회의원께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공청회를 열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입법을 할지 말지를 자료를 만들시고 서류를 만드시고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입법을 할지 말지는 그 의원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원님이 그 의원님한테 서류들 다 건네받아서 그 서류만 숙지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검수완박을 한다는 거는 수사라는 것 자체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데 네. 기소 여부 판단을 하기 위한 수사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적으로 안 맞습니다. 비유가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이게 뭐 일단 장점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그 딱히 생각은 안 나지만 네. 그냥 뭐 나름 상정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뭐 경찰 수사 한 번으로 네. 뭐 이렇게 빨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니까 네. 사건 관계인 뭐 주로 피의자 입장에서 억울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어려운 게 어렵다는 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단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단점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사도 기본적으로 사법적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네. 판사에 준해서 생각해 본다면 네. 수사하는 사람 입장 그리고 기소한 사람 기소 여부 결정한 사람 입장에서도 해당 증거 관계를 직접 그 원래 진술한 사람들의 그 진술이 진짜 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네. 그 기소하고 수사를 아예 분리를 시키겠다는 건 네. 그거와 전혀 역행하는 것이고 네. 잠깐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긴 했는데 그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선진 사회에서도 보면은 기소하는 그 수사 기소가 분리가 이게 국제적인 추세가 아니고 오히려 역행하는 추세인 것은 그 대부분이 다 동의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네. 너무 그 좀 다른 쪽에 일부 시각만 보고 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민주당에서 너무 이렇게 그 국제 추세와도 맞지 않는 역행하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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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검수완박 진행이 되면 혜택을 받는 건 좀 누구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군지 좀 이번에 교수님께서 네. 그 뭐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면 네. 이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그건 당연히 범죄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불이익을 받을 사람들인데 네. 검찰 수사권을 박탈시켰다 그러면 그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 다시 말해서 범죄자들이 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걸 고려하자면 결국에는 검찰 수사를 안 받는 사람들 네.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안 받는 사람들이 네.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네. 이제 그로 인해서 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사건, 그 형사 사건에서 그 범죄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실질적인 피해자들, 네. 그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뭐 교수님 하신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전 사실 검찰에 있을 때 뭐 특별 수사라든가 뭐 재벌 수사라든가 선거사범 수사, 공안 수사 이런 업무를 사실 많이 해봤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하면 네. 그 부분에 관한 진실은 묻히는 거고요. 네. 진실이 묻히면 가해자, 범죄자는 좋아지는 거고요. 네. 피해자는 억울한 거죠. 그리고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금융범죄라든가 네. 예컨대 은행에서 일어나는 비리, 상장회사에서 일어나는 비리는 그 비리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사람들, 상장회사에 수많은 주식을 산 사람들, 그리고 네. 상장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연기금들 다 국민 돈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이라고 하는 잘 드는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이 칼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우리가 날카로운 회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회칼 안 쓰진 않습니다. 네. 이 검수완박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검수완박하면 좋아지는 분들은 있겠죠.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비리 저질렀을 경우에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고위공직자가 비리 저지른 경우에 처벌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재벌 비리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그 고위공직자, 재벌, 정치인들 처벌되는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건지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게 이 수사와 기소 분리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저희 검경 수사권 조정 1년 만에 왜 현 시점에서 검수완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 검찰에게 여전히 6대 범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네. 수사권도 있고 네. 그리고 경찰을 나름대로 그래도 사법 통제할 수 있는 보안 수사 요구나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네. 검찰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없애는 범죄 중에 보면 공직자 범죄, 네. 선거 범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삭제가 되는 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선거 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법안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네. 일단 대상이 될 여지가 좀 큰 것들이고 네. 그리고 공직자 범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나 이런 네. 부분들의 범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공직자 범죄 부분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 버리면 결국에는 이제 그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범죄, 그 뭐 현재 여당에 뭐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까지도 아예 막아버리는 네. 결과가 되니까 네. 그걸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입법안이 되는 걸 보니까 이런 의도가 정말로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강하게 이제 드는 것입니다. 네. 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생각으로는 수사랑 기소가 말이 다르니까 네.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그런데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사의 목적은 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거예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를 실컷 모아놨는데 판단은 다른 사람이 해라? 이게 본질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개인의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의 재산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법률가 중에서도 고도로 훈련되고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집단, 그러니까 판사, 그리고 판사에 준하는 정도의 그 자격과 역량을 갖췄다고 하는 사람을 검사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살펴보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설계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적기 때문에 그 일 중에 일부를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나눠주는 거고요. 그 일을 했던 것이 경찰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못하도록 우리나라 법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수사권 조정이고요. 이렇게 한 이유 자체는 뭐냐면 검찰이 이런 수사 지휘권을 남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입법은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우리의 방향은 남용할 여지를 아예 권한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로 간 거죠. 네. 수사랑 기소랑 분리하는 것도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수사를 하면 이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중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니까 분리하자. 네. 이런 입장인데요. 그건 이제 편향되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장치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될 영역인 것이지 수사랑 기소랑 분리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예컨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뭐 삼성 사건이라든가 최순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수사 기록이 몇십만 페이지 되거든요. 네.
이거 수사 안 한 사람이 그것만 그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생각은 할 수 있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하루에 뭐 솔직히 뭐 한 2~3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안 됩니다. 네. 생각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작동 가능한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검수완박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뭐 요구받고 있는 검찰 개혁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 개혁 핵심 뭐라고 보세요? 일단 검찰 이런 상황을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검찰청 폐지가 그 모습이 아닌가라는 네. 강한 의심이 좀 네.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 수사 공정성이 의심되는 일부 사건들이 여지가 있다면 네. 그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죠.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통제 방식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통제 방식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먼저 이제 이제 검찰청 수사 분위기도 네. 좀 수평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단순히 문화를 바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제도적으로 주인 검사가 의견을 좀 자유롭게 개진하고 결제 라인에 있는 뭐 부장 검사님이나 차장 검사님이나 뭐 검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독립적인 어느 정도 서로의 의견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네. 통해서 정말 가장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외부 통제 방식으로는 검찰 수사권 이거를 기소할지 불기소할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외부의 뭐 검찰 수사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뭐 민간이 참여한다든지 전문가가 참여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좀 실질화하는 네. 그러니까 현재도 그런 제도가 좀 일부 있긴 합니다만 네. 그걸 실질화하는 뭐 가령 뭐 그 결정의 기속력을 조금 더 뭐 좀 주는 방안을 뭐 고민해 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검찰 개혁 핵심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방식, 검찰에서 권한을 없애고 이 권한을 경찰이나 공수처나 중수청이나 이런 곳에 나눠줬을 때 그러면 경찰과 공수처와 중수청은 지금의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인가? 네. 저는 똑같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어떻게 쓰는지의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권한을 잘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진짜 개혁인 것이지 이 권한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지금 법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것처럼 검찰도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인사나 예산이나 조직에서 독립성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사가 공명심에 수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가 당연히 그런 위험성이 있지요. 네. 그러면 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 책임을 물으려면 법원의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네. 무슨 말이냐면 되게 많은 검사들, 뭐 소위 뭐 정치검사라는 비판받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소해놔도 이거 대법원에서 확정되려면 5년 걸려. 5년 걸리면 이 사건 누가 기억해? 나 그 사이에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책임 안 지고 자기가 부적절한 기소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인사로 평가받고 자기는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식의 구조가 지금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없앨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이렇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다든가 정치적이라는 평양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든가 이런 사건은 법원도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 주인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엄격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인사를 통해서 검찰이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이 권한을 행사한 거고 이게 정치 검찰의 본질입니다. 네. 마치 검찰이 일부러 이상한 검찰은 국가 기관이고요. 여기는 그냥 기관입니다. 기관. 네. 이 기관을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는
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인 거고요. 네. 이 사람을 누구로 쓸 것인지는 정치권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검찰의 인사를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갈 것인가, 네. 이게 검찰개혁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교수님부터. 아, 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직 다수의 지지를 받기만 하면 누구라도 집권할 수 있고 어떤 정치적인 방향도 채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파괴될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이 이미 그 독일의 나치 아시죠? 네. 독일의 나치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선거로 집권을 해서 그 바이마르의 민주주의를 붕괴시켰던 사례를 기초로 해서 나왔던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왔던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선거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입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행사해서 검찰 수사권도 박탈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이마르 그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나치가 등장했던 이런 거를 한 번 더 네.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이성적으로 네. 좀 판단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이 말씀으로 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 예, 먼저 저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부장검사를 하다가 이제 퇴임을 했던 네. 사람인데요. 뭐, 검찰 구성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금의 이런 논의를 보면 무엇보다 되게 안타깝고요. 네. 또 국민들께 송구하고요. 네. 그리고 좀 부끄럽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슬픈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사랑하고 아꼈던 친정 조직인데 조직이 되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되게 제 마음도 좀 아프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검찰이 그 아무 잘못이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네. 잘못이 있는 거 맞을 거고요. 그럼 네. 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 올바르게 개혁하는 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개혁이 필요한 건 맞다고 볼 것이고 네.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요. 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방향을 잡는지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네.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앵커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 대담에 나오겠느냐라고 네.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한 후에 이 대담을 위해 좀 준비를 하고 오늘 여기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제 앞으로 인생에서 이렇게 대담을 했다는 건 기억에 남을 겁니다. 네. 지금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결정의 순간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전 국민에게 그 영향이 미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입니다. 흥분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당리당략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될 겁니다. 네.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현 정부 내에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시한을 두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과연 검찰의 권한을 없애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권한이 문제가 아니라 권한을 잘못 쓰는 것의 문제입니다. 네. 권한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